Sing that shit. 안녕하세요.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볼 곳은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영흥공원 근처예요. 영흥공원이 개발된다는 소식을 들으신 분들도 많이 있죠. 이 영흥공원이 올해 2020년 7월부로 일몰제에 걸려서 그 전까지 개발을 하지 않으면 이제 공원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개발을 못하게 돼요. 지금 영흥공원을 가보시면 이게 이름이 공원이지 공원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냥 축구장 정도, 체육관 정도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넓은 땅은 사실상 그냥 버려진 땅으로 있습니다. 나무만 빽빽하게 있고요. 스카이뷰를 보시면 나무가 엄청 많아요.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사이에 길 같은 게 없고 그냥 나무만 그냥 뭉탱이로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죠. 이 안에 이렇게 나무가 많은데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원시에서는 그런 사태가 오게 되면 뭐 엄청난 이제 여론의 질타를 받을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일본제에 걸려서 공원이 넘어가게 두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개발을 하려고 하죠. 이 영흥공원의 위치를 보게 되면 위치가 아주 좋아요. 사실 이 삼성전자 단지, 이 삼성단지가 요렇게가 삼성단지입니다. 대략 요렇게가 삼성단지인데 여기에 4만 명 정도,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되는 삼성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죠. 이 삼성단지가 갖는 영향력이 엄청나거든요. 사실 영통구는 삼성단지와 얼마나 가깝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망포예요. 사실 망포 요즘 집값이 난리가 났죠. 이 힐스테이트 영통 같은 경우에 지금 9억이죠. 전용 84가 그럼 9억입니다. 사실 이 망포역이 이 삼성 단지를 빼고 생각을 하면 그냥 분당선 하나 지나는 지역이에요. 뭐 대단한 지역이 아니에요. GTX가 들어온다거나 뭐 신분당선이 들어온 적도 아니고 원래 있던 분당선 하나 지나가는 지역이 내정거장이나 가야 수원역 환승이 되고 그런 지역입니다. 사실 이 망포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디 직원이에요? 삼성 직원분들이 많습니다. 삼성분들이 누구나 그렇지만 자기 직장과 가까운 곳에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망포가 뭐 그런 분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고, 나름 또 지하철 한 개가 지나다 보니까 영통의 대안으로, 영통은 구축포였거든요. 그래서 망포에 신축이 많이 들어오면서 망포 신축이 지금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비교를 해보면 영흥공원 주변의 아파트들 청량역이 또 지나가고 있거든요. 청량역 분당선이 있고 영흥공원이라는 대형, 정말 초대형 호재가 하나 있는 거죠. 망포에 더해서 망포보다 훨씬 좋은 지역이고, 사실 이 숲세권이라는 게 갖는 파워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보시면 이제 오른쪽은 생태숲으로 이렇게 해서 산책로를 쭉 내죠. 이 나무가 빽빽한 이 사이사이를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요 가운데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은 이제 정원과 뭐 꽃과 들풀식물원, 뭐 수목원을 만들 거예요. 수목원을 이제 조성을 하고, 왼쪽은 이제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다들 아시죠? 영흥공원 푸르지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영흥공원 푸르지오가 이쪽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제 이쪽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위치가 바뀌게 되면서 이제 이쪽에 원래 있던 축구장이나 뭐 인라인 스케이트장, 뭐 인라인장, 배드민턴장 이런 것들이 이쪽에 원래 있던 것들이 이제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원래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던 곳으로 내려오게 돼서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영흥공원이 얼마나 큰 숲이냐면 서울숲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봅시다. 서울숲을 보시면 이제 서울숲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면적을 한번 재볼까요? 대략적으로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죠, 서울숲이. 이런 식으로 대략 뭐 70만 정도 됩니다. 영흥공원이 서울숲보다는 조금 작을 거예요. 그러니까 55만인가 되거든요. 음. 60만이 넘네요. 거의 비슷합니다. 서울숲과 거의 사이즈가 비슷한 숲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서울에서 거의 가장 큰 도시만에 존재하는 거의 가장 큰 숲과 비슷한 크기의 숲이고, 다만컨대 나무의 수와 어떤 뭐 산소 농도 같은 것도 높을 거예요. 뭐 숲세권이라는 말은 사실 너무나 많은 이제 아파트에서 홍보용으로 쓰는 말이라 정말 숲세권이 되는지를 잘 따져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좀 이렇게 흔히 볼 수 없는 정말 제대로 된 숲세권이 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럼 이쪽에 이제 아파트들이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이제 뭐 주로 이제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이쪽이죠. 그보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영흥공원 푸르지오죠. 영흥공원 푸르지오는 분양이 올해 6월입니다.
2023년 정도에 뭐 전매 제한이 풀리겠죠. 지금 수원이 다 조정지역으로 묶여서 이제 입주를 하고 나서 전매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아파트를 돈 주고 사시려면 한 3년 정도 남았습니다. 2023년 6월쯤 되겠죠? 이제 그 전까지는 투자할 만한 데가 없어요. 그럼 이제 이쪽이 분양이 되지 않는 이상, 청약이 되지 않는 이상, 청약은 뭐 어렵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원공원 푸르지오 이외에 다른 아파트들 보셔야 돼요. 보시면 아파트들이 좀 있죠? 있긴 있어요. 아파트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좀 영원공원 푸르지오를 제외하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는 신축은 더 이상 없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신축은 아마 뭐 당분간 계획이 없고 이제 구축 중에서 잘 골라야 되는데, 일단 모든 이 영원공원 근처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은 어느 정도 수혜를 입을 거예요. 이 공원에 얼마나 크니까 공원이. 이미 조금 반영이 된 지역이 이제 이쪽 대우, 동신, 벽산, 삼익 이쪽이죠. 여기가 너무 좋은 게 원래도 사실 이 지역들은, 이 아파트들은 입지가 되게 좋았어요. 그러면은 뭐 청명역에서 바로 앞이죠. 동신, 대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출구 나오자마자 아파트가 있는 구조고, 벽산, 삼익도 뭐 바로 앞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영덕초 초등학교, 또 뭐 외국인 학교도 있고요. 청명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초중고가 다 위치를 했어요. 쭉. 그래서 초중고를 찾기 하나 안 건너고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들이. 원래 입지가 좋았던 곳에 바로 앞에 길 하나만 건너면은 이제 뭐 엄청난 대형 숲세권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제일 작은 평수가 제가 보통 33평, 전용 84 위주로 비교를 하는데 전용 99가 제일 작은 거라 전용 84로 생각을 하면 한 6억 정도 되겠죠. 6억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평당가가 이제 이거는 1제곱미터 기준이니까 1300 정도, 1400 정도. 구축이에요. 98년도 준공이라 이제 완전 구축이죠. 이제 아쉬운 점은 용적률이 217%고 또 이게 뭐 또 엄청 대형 평수라 재건축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실거주 목적이신 분들은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투자 목적으로 좀 추천하고 싶은 곳은 이렇게 좀 숨겨진 데가 있어요. 이쪽은 다 구축이고요. 사실 다 구축이고요. 구축 다 구축이고, 그나마 조금 신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가 여기 성명 센트레벨이 있습니다. 딱 3동밖에 없고 233세대로 이루어진 아파트인데요. 이쪽 좀 시세가 전용 84가 5.5억에서 멈춰 있죠. 실거래가 보시면은 전용 84죠. 5억 5천까지도 거래가 됐어요. 이제 막 상승을 타다가 이제 2월 20일에 조정지역으로 이제 묶이게 되면서 뭐 가격 상승의 당분간은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게 좋은 건 뭐냐, 반향을 보시면은 되게 남서향이잖아요. 남서향인데 아파트들이 이쪽 한동만 빼고 다 남서향이죠. 근데 이 영흥공원이 남서향 그냥 그 대문 그 거실 창문으로 그냥 딱 보인다는 거예요. 완전히 내려다 보여서 한 10층 이상으로 매수를 하시면은 이 조망이 정말 어마어마하다. 어떻게 보면은 영흥공원 푸르지오보다도 훨씬 더 좋은 조망을 가질 수 있는 아파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영흥공원 푸르지오처럼 영흥공원에 딱 들어와 있는 모양이죠. 이제 이런 구축, 이 길 건너편에, 큰 길 건너편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과 달리 딱 공원 안에 거의 들어와 있는 모양새고, 지금도 길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아파트에서 나가자마자 바로 이렇게 공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상 뭐 영흥공원 푸르지오처럼 공원 안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아파트예요.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쪽 대우 아파트나 이 뭐 동신 아파트 앞에 숲이 바로 있는 게 아니고 축구장이랑 외국인 학교가 이렇게 있어요. 또 주차장이 있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외부에서 오는 이 영흥공원 근처 주민들 말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차를 이렇게 와서 여기 대고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럼 여기 차가 왔다 갔다 하겠죠, 앞에. 그럼 이게 뭔가 뭐 내 앞마당 같은 그런 숲세권은 아니죠. 그리고 또 숲으로 가려면 이 길을 통해서 요렇게 가서 뭐 수목원 가려면 여기까지 가야 되고요. 이 숲을 산책하고 싶으면은 조금 길이 멉니다. 뭔가 숲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아니죠. 바로 앞에는 축구장, 배드민턴장, 이건 숲이 아닙니다. 인라인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쪽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시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축구장이나 배드민턴장, 인라인장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번 올해 7월까지 개발을 못하면 이게 공원 자체가 엎어지는 거라 그걸 감수하고 계속 반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와서 설계를 변경하기도 참 남은 시간이 촉박하고요. 또 이 축구장이나 배드민턴장을 이관을 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자리에 있던 걸 가져온 거라서 이렇게 또 보면은 위치적으로는 청명 센트럴이 더 나아 보여요. 이 숲을 이용할 수 있는 숲세권의 어떤 혜택을 완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영흥공원 푸르지오처럼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영흥공원 푸르지오가
뭐 가장 베스트한 선택이지만 들어갈 수만 있다면 영흥공원 푸르지오가 가지는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뭐냐면 여기 멀다는 거. 청명역이 이쪽에 있는데 여기 좀 멀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역까지 가려면 너무 멉니다. 거리가 멀어서 굉장히 좀 뭐 분양을 기다리고 있던 분들은 좀 불만이 좀 있거든요. 청명 센트레빌은 그에 비하면은 좀 가까운 편이에요. 역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본 전제 조건이 있죠. 나름대로 신축입니다. 2014년 준공이라서 이 영흥공원 푸르지오가 분양을 하고 나면 올해 6월에 거기서 수많은 탈락자가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영흥공원에 너무너무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영흥공원 안에서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많고 숲세권을 누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이 분양에 당첨될 수 있는 수는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 그 수요가 갈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사실 청명 센트레빌과 이 영통 아이파크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 단지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수요가 조금만 몰려와도 가격 상승이 단기간 내에 많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또 그리고 청명 센트레빌과 거의 비슷한 컨셉인데요. 여기 어떤 영통 아이파크가 있어요. 이건 이제 이 아파트는 2006년 7월에 준공한 아파트라 약간 이제 구축을 향해서 가는 아파트라고 볼 수도 있고 딱 여기 위치를 해요. 그래서 이 길이 너무 좋죠. 사실상 이 아파트야말로 정말 영흥공원 푸르지오 못지않은 위치예요. 숲세권 면에서도. 그리고 이렇게 위에서 찍은 조감도를 항공부 조감도 한번 볼까요? 이쪽이 영흥공원 푸르지오고 영푸고 여기가 영통 아이파크입니다. 너무 좋죠? 바로 집에서 나가자마자 큰 길로 쫙 수목원 나오면서 산책로 양쪽에 쫙 있고 그러니까 숲세권에 살고 싶으시면 최적의 선택인 것 같아요. 구축이라는 것과 단지가 작다는 것만 빼면 사실 영흥공원 푸르지오에 비해서도 밀리기 사실 하나도 없어요. 이 아파트는 되게 좋은 게 가격이 또 많이 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좋은데 원래도 한 4억, 뭐 3억 4천, 4억, 3억 5천 정도 하던 아파트고 88살을 볼까요? 지금도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사실 4억 초반대면은 가능합니다. 전세가 전세율이 아직 없네요. 전세 실거래가를 보면은 한 2억 5천 정도죠. 그러면 지금 매매 호가가 4억 2천 정도니까 한 갭 한 1억 7천 정도? 면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청명 센트레빌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오르긴 했어요. 최근에 사실 아까 5억 5천이었는데 아까 보시면 최근에 한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게 가격 상승이 영흥공원 영향도 좀 있었지만 더 큰 게 이 아파트가 되게 특이한 이력이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청명 센트레빌이 지금은 수원시 영통구인데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작년 9월 전까지인가 작년 8월까지인가는 용인이었습니다. 지역이 행정구역이 용인으로 분류가 돼서 이런 청명중학교, 청명고등학교를 못 다니고 뭐 흥덕고, 흥덕초 이런 곳으로 학교를 다녔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작년 한 9월 정도부터 이제 수원시로 편입이 되면서 이제 바로 앞에 있는 학교들을 갈 수 있게 돼서 이 학군면에 굉장히 좀 발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반영이 되면서 올해 3월부터 얼마 전부터죠. 올해 3월부터 아직 계약을 못했지만 이제 올해 3월부터 청명 센트레빌에 사는 학생들이 가까운 학교로 배정을 받아서 입학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가격 상승이 한 번 있었던 건데 아직 영흥공원 푸르지오의 호재가 완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격 자체가 높지가 않아요. 아무튼 이쯤에서 결론을 내면 먼저 영흥공원은 엄청난 호재고 정말 제대로 된 수도권에서 찾기 쉽지 않은 제대로 된 숲세권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수혜를 볼 아파트들은 당연히 영흥공원 푸르지오와 영통 아이파크, 청명 센트레빌 정도가 있다. 이제 그 중에서 지하철을 이용하기 용이한 아파트는 청명 센트레빌 정도가 있다. 나는 뭐 그런 신축보다는 투자를 그냥 실거주를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대우동신, 벽산 산이 그냥 좋겠습니다. 또 하나 변수가 좀 있는 게 인동선 있죠. 이쪽에 영통 입구에 영통 입구 쪽에 영통 입구역이 확정 안 됐고요.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지만 아무튼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영통 입구역이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인도건 동탄선이죠. 인동선 영통 입구역이 들어올지도 몰라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혹시 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쪽에 영통 입구역이 만약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확정이 뭐 된다거나 국토부에서 계획 발표를 한다고 하면 얼른 청명 센트레빌 아파트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형 호재죠. 그렇게 되면은 청명 센트레빌 아파트는
영통 입구역과도 거의 뭐 5분 거리, 그리고 청명역과도 거의 10분 거리라서 어떻게 보면 더블 역세권이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거죠. 그렇게 되면 한골마을 주공도 눈여겨봐야 되고요. 근데 이제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현재로서는 이렇게 해단지와 또 구축은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수원시 영통구에 생기는 대형 호재인 영흥공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